역사라면 환장을 하는 우리 한국인들. 어디 가서 나폴레옹은 키가 난쟁이 똥자루였대 소리했다가는 무식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나폴레옹은 키장남이 아니었다? 이런 썸네일로는 어그로도 못 끄는데요. 그 와중에 회사에 걸려온 전화 한 통. 교양만두님, 영화 나폴레옹이 개봉하는데 숙제 원하시나요? 숙제요? 저희 연말이라 바쁜디. 감독 리들리 스콧, 주연 호아킨 피닉스. 아, 콜! 황제 나폴레옹의 일생을 다룬 역대급 영화 한 편이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이거 알고 보면 더 꿀잼인 나폴레옹의 사생활입니다. 수많은 여성들과 연문을 남겼고 사생아도 꽤 많은 죄 많은 남자 나폴레옹. 그럼에도 나폴레옹이 최고로 사랑했던 단 한 사람을 뽑으라면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이 사람을 뽑습니다. 조제핀 드 보아르네. 나폴레옹 영화에서는 무도회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나자마자 삘이 짜르르 통하고 불같은 연애를 한 걸로 묘사가 되는데 사실 첫 만남부터 결혼 초기까지는 거의 나폴레옹의 짝사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제핀은 나폴레옹보다 6살이 많았고 심지어 자식이 둘이나 딸린 과부였지만 취향이 고급지고 사극의 인맥도 넓은 우아한 여자였죠. 그야말로 누난 너무 예뻐. 연하남 나폴레옹은 열심히 연애 편지를 쓰면서 구애도 하고 얼마 안 되는 초급 장교 월급을 모아서 반지도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나폴레옹의 약혼 반지인데요. 반지의 이름은 Toi et moi. 뜻은 너와 나. 이런 미친 노빠꾸 로맨티스트를 봤나. 둘은 만난 지 5개월 만에 폭풍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당시 이탈리아 원정군 총지휘관으로 발탁되어 겁나게 바빴던 신랑 나폴레옹. 결혼식에 2시간이나 지각합니다. 그걸로 모자라 신혼여행도 48시간을 못 채우고 원정길에 오르죠. 내가 장군인데 원정은 가야 하고 머릿속엔 온통 새색시 생각밖에 없고. 나폴레옹은 조제핀에게 하루에도 몇 통씩 연병 천병스러운 편지를 써서 끊임없이 마누라의 관심을 구걸했지만 넘나 서운하고 빈정상하게도 조제핀의 답장은 며칠에 한 번씩 오거나 한 달 넘게 안 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조제핀이 9살 연하남과 바람을 피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진짜 나쁜 년.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원정에서 돌아온 후 또다시 이집트 원정을 떠나는데요. 그때서야 자기 부인이 통수를 치고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제핀한테 정이 제대로 털렸는지 이땐 남아있는 편지가 거의 없죠. 분노인지 체념인지 나폴레옹도 원정 중에 수차례 맞바람을 피웠고요. 그래서 둘이 헤어졌냐고요? 엥? 아니요. 원정에서 돌아온 나폴레옹, 조제핀과 겁나 요란하게 부부싸움을 하더니 갑자기요? 선빵친 아내를 완전히 용서합니다. 이후로도 10년 동안 화목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황제와 황후 자리에도 함께 오르죠. 대신 조제핀의 외도를 계기로 둘의 가불 관계는 역전됩니다. 게다가 조제핀이 자신의 후계자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깨달은 나폴레옹은 결혼 14년 만에 이혼을 요청하죠.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이혼 후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 공주 마리 루이즈를 황후로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조제핀을 아내라고 부르며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조제핀이 폐렴으로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자 깊이 슬퍼했으며 본인이 죽을 땐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프랑스 군대 조제핀. 에휴, 사랑 참 지독하다. 나폴레옹은 1분 1초도 낭비하기 싫어하는 극한의 효율충, 워커홀릭으로 유명합니다. 원정 나가서도 하루 18시간을 일했다고 하는데요. 황궁에 돌아와서도 전쟁터 뺨치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 7시쯤 기상한 나폴레옹은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목욕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목욕하는 동안 비서한테 영국이나 독일 신문 번역본을 읽으라고 시켰는데 비서들이 매우 싫어했다고 하죠. 왜? 본인 욕하는 기사도 다 읽으라고 생떼를 부려서. 오전에는 탄원서 등 서류 업무를 처리했는데 본인이 직접 펜을 드는 건 대체로 2가지 경우였습니다. 첫째, 문서에 서명을 할 때. 둘째, 아내랑 정부에게 편지를 쓸 때. 그 외에는 나폴레옹이 미친 속도로 속사포 랩을 내뱉으면 비서들이 쎄빠지게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아, 역시 ENTJ라서. 나폴레옹은 공식 행사가 있을 때가 아니면 치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검소한 황제라는 타이틀로 대중의 호감을 의도했다고도 하는데 하급 귀족 출신의 평생 전쟁터에서만 굴렀던 군인이라 찐으로 취향이 소박한 편이었죠. 1811년 황제 나폴레옹의 의상 목록을 보면 외투 6벌, 실내복 2벌, 비단 양말 24켤레, 신발 24켤레, 모자 4개 끝. 고도로 발달한 짠돌이는 환경운동가와 구분할 수 없다. 음식 취향조차 검소했던 나폴레옹. 일하느라 자주 식사 때를 놓치고 그냥 짬이 나면 밥을 먹었는데요. 최대한 간소하게 만든 닭이나 감자 요리를 좋아했고 식사 시간은 10분 컷. 심지어 수면도 불규칙했습니다. 짧은 토막잠을 여러 번 자는
않은 편이어서 낮이든 밤이든 깨어나 또 일했고요. 미쳐버린 독서광이라서 전쟁터에 나갈 때도 책을 수백 권씩 챙겨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그렇게 병으로 골골댔지. 여러분, 게을러야 오래 삽니다. 나폴레옹은 인생 마지막 전투였던 워털루에서 장렬하게 패배한 후 영국 영인 화산섬 세인트 헬레나에 죽을 때까지 유배당합니다. 참고로 세인트 헬레나 섬의 위치는 바로 여긴데요. 가장 가까운 육지가 약 2,000km 떨어진 아프리카 대륙. 아니야. 탈출 꿈도 못 꿨어. 그런데 이 시절 재밌는 기록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죽기 약 4년 전 먼 동양의 나라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일이죠. 유배 중인 나폴레옹을 찾아온 이 사람, 영국의 해군 장교였던 바실 홀인데요. 그는 중국에 들렀다 시간이 좀 남아서 조선의 서해 오도를 쫙 훑고 류크 왕국까지 조사한 후 영국으로 복귀하던 중에 세인트 헬레나에 정박했습니다. 그리고 1817년 8월 13일 나폴레옹을 20분 정도 접견하게 되죠.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조선의 풍경을 그린 그림도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본 나폴레옹이 말했습니다. 어떤 재료로 옷을 만들고 어디서 면과 비단을 얻었으며 제조 과정이 어느 정도 섬세한지도 물어보았다고 하죠. 참고로 나폴레옹의 영웅담은 개화기 조선에서도 꽤 유명했습니다. 나파륜, 나팔륜이라는 음차표기로 등장하는데 영화 나폴레옹 12월 6일 개봉하는 작품인데요. 1793년 마리 앙투아네트의 목이 날아가면서 영화는 임팩트 있게 시작합니다. 당시 포병장교 나폴레옹의 나이는 24살, 실제 배우인 호아킨 피닉스가 50대의 나이라 어색하려나 했는데 대배우는 그냥 나이도 연기해버리더라고요. 연상녀 조제핀 역의 바네사 커비가 너무 젊고 아름답긴 한데 영화적 허용이라고 칩시다. 영화는 스피디하게 진행되면서 나폴레옹의 일생을 시대순으로 보여주는데요. 말 그대로 시대순인 게 스크린에다가 친절하게 사건이 일어난 연도를 계속 박아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중도 잘 되고 이해도 다 되더라고요. 사실 나폴레옹 영화다 보니 당연히 전쟁 얘기가 90%쯤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제핀과의 이야기 비중이 꽤 높았습니다. 전쟁의 신인데 사랑에는 약한 남자? 심장이 뛴다. 감독 이름 하나만으로도 예매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작품성은 보장합니다. 영상미도 너무 좋았는데 뭔가 명화를 감상하는 느낌도 나더라고요. 여러분, 곧 영화관에서 뵙죠. 교양 만두였습니다.